코로 물이 들어가는 증상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뭘로든 막아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 치과 외과 원장 신창훈입니다.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상악동 누공과 천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4월 9일 날 며칠 전에 이제 또 누공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또 하나 찍을 때가 됐구나 생각해가지고 오늘 찍게 됐고요. 촬영하려고 하고요. 이분은 이제 저희 오셨을 때 거의 제일 오랫동안 누공으로 제 환자분, 이제 여기 여태까지 오셨던 환자분 중에서는 누공으로 제일 고생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이쪽 치아를 뽑고 이제 누공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뽑고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셨대요. 원래 근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뽑았는데 이제 천공이 되고 이제 천공이 잘 처치가 안 돼서 누공이 된 거죠. 누공이 됐는데 1년 동안 그냥 막힐 것이다. 좀 지켜보자 하면서 1년 동안 기다리셨대요. 기다려도 당연히 안 막히죠. 누공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천공은 제가 막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천공인 경우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천공이 이제 누공으로 돼서 그게 이제 상피화가 되고 거기로 이제 코로 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절대 막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도 1년 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막히지 않아서 여기 임플란트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누공이 있으니까 브릿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브릿지를 이렇게 3개를 한 덩어리로 이제 양쪽 치아를 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깎아서 이렇게 브릿지를 했어요. 그래서 브릿지를 하면서 여기 가운데 인공치, 파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영어로 파닉이라고 하고 인공치로 이제 인공치 여기 바닥으로 누공을 이렇게 막은 거죠. 그 입구만 막은 거예요. 입구만 막고 하니까 이제 물을 드셔도 크게 물이 막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 구멍을 막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세균의 입장에서는 입안에 온갖 상주하고 있는 균들도 있고 입안에는 계속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균들은 그 인공치하고 누공 사이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균은 뭐 엄청 작으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상악동 쪽에 이제 계속 이제 염증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누공이 막힌데 기다리는데 1년, 그리고 브릿지를 하고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상악동에 이제 염증이 심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축농증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제 여기가 이제 이비인후과 수술을 해야 된다. 축농증 수술을 해야 된다. 얘기 들으셨고, 그리고 중앙외과 가서 여기 누공도 막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 브릿지를 제거하시고, 그래서 제거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시치아로 각각 씌워져 있는 상태이셨고, 저희 치과 오셨을 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이를 뽑은 지 3년 된 상황이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이를 뽑고 누공이 생겨서 브릿지를 해가지고 여기 구멍을 막았다가 브릿지를 하고 1년 넘어서 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상악동 축농증 수술을 하고 동시에 누공 폐쇄술을 했는데 이제 다시 벌어져서 이 상태로 오신 거예요. 이제 수술한 지 여기 한 달 된 사진이거든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이비인후과 수술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약을 좀 적극적으로 드시고 저희 치과에서 수술하는 건 최소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수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데 잇몸살이 이제 아주 단단하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말랑말랑하고 잇몸 두께도 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라 말씀드리고 수술 약속을 잡았죠. 아직 제가 수술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CT를 보니까 상태가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악동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상악동이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오른쪽 상악동, 왼쪽 상악동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구멍이 뚫린 부위가 이제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여기 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뼈가 없기 때문에 잇몸살이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은 다시 누공 폐쇄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상악동 천공과 상악동 누공의 차이에 대해서도 찍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공이라는 게 아주 흔한 어떤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저조차도 공학외과 수련 받을 때 누공 폐쇄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에서도 그렇게 늘 흔하게 행하는 시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도 그 교수님들이 막 거기서 일상적으로 누공 폐쇄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이런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누공 폐쇄술을 하실 때는 좀 그래도 좀 미리 알아보시고 본인의 이제 상악동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잘 상담받으시고
수술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 물이 들어가는 증상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뭘로든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 뭐 종합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궁합외과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치료받고 있는 선생님이 궁합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라면 거기서 누공폐쇄를 받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할 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항상 네이버 톡톡이라든지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